누군가 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면 잠잘 때마다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제가 쓴 줄 알았어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고, 그게 외모일 수도 있고 내 학력의 열등감일 수도 있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저는 다른 사람의 무례한 말이나 평가에 너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면 가슴이 철렁하고 잠잘 때마다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멘탈을 기르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엽서 제가 쓴 줄 알았어요. 제 상황을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글로 따박따박 잘 쓰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계세요? 이 엽서 쓰신 분? 저는 이제 입대를 곧 하는 인천에서 온 21살 청년입니다. 언제 입대해요? 8월 18일에 입대합니다. 날짜도 또 그러네. 다른 사람의 무례한 말이나 평가에 상처를 받는다는 걸 언제부터 알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학교 생활을 좀 하면서 친구들이 뭐라고 상처를 줬어요? 외모로도 그런 어릴 때 받은 게 있고, 무엇보다 고등학생 때쯤 되면서 그게 좀 커진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같은 이제 뭐 운동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나 아니면 이제 바깥에서 뭐 넌 안 될 거야 왜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하냐, 그런 게 저를 좀 깎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진짜 저는 이 글을 제가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학생처럼 그 영향을 최근에도 엄청 받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게 어떻게 뭐 제가 해답이라기보다 우리 학생이 얘기를 해서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의외로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제가 마음이 막 강하거나 견고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죠. 사람들은 제 눈을 보고 고라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겁이 많고 뭔가 일이 탁 벌어지면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그게 제 눈에서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싸움도 잘 못했고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존심이 셌는데 자존감이 높다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맞고 글르고의 문제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쉽게 말해서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는 느낌,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는 거. 잘난 거하고 소중한 거하고는 제가 보기에 다른 것 같아요. 잘나지 않아도 소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얼굴에는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 야, 그 여자분은 질서 어겼대니? 막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뭐 약속 지켰냐 안 지켰다 막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얼굴 아름다움에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선호도가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잘난 거하고 소중한 거하고는 되게 다른 개념이거든요. 내가 잘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난 소중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매력적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여대에서 수업을 하는데 열등감이 있는 여성인 거예요. 학생이. 어려서 할머니하고 엄마가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더 먹어라. 근데 이제 지가 여대 오니까 구리다 구리다, 더 날씬한 애들이 많다, 이러니까 이제 너무 충격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에서 최종값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강연을 할 때 막 여러분에게 계속 뭐 축복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만 말 안 하죠. 공격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근데 사람들이 왜 웃을 것 같아요? 공감해서
실제로 지가 이상해서 공감을 하니까 오늘 아주 흥미로운 분들이 많이 왔네요. 제가 처음에 이 강연을 이제 25년 전에 야매로 시작을 했거든요. 무허가로 이렇게 아름아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건지. 그래서 되게 자주 수업받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이게 수업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심리학 전공자도 아니고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신학 전공자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하고 하고 여러분이 돈 내고 배우는 게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소리 없는 소리가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 하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결혼을 하시거나 부모가 되시는 거나 여기에 엄청난 중요한 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는지예요. 나 이렇게 콘서트에 온 관객?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내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함께 살아갈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의식적, 무의식적 사람들에 대한 자기 시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선이 좋으면 사람들은 농담을 해도 더 즐겁게 받아들여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야, 창호가 어디 가냐? 이렇게 반말을 하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헉! 저분이 나한테 반말을 하네. 저분이 내 이름을 알고 나한테 말을 놓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반말이냐 높임말이냐가 아니에요. 뭐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시선. 근데 이거는 자,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나도 사람에게 좋은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도 유사시에 천정에서 뭐가 내려온다고 그래요? 비행기 안 타봤어요, 여러분? 뭐가 내려오다고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죠? 그러면 매뉴얼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먼저 보호자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 해달라고 해요? 아이나 노인을 해달라고 하고, 남편은 운명에 맡겨라 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건강해야 자기가 남도 좋은 시선 처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핵심으로 제가 두 분에게 얘기하고 저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요.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시선과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를 해도 노출이 돼요. 마음에 그런 걸 자꾸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마음이 여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띄기 싫고 내가 원하는 것보단 묻혀가고 싶고,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 마음이 막 그렇고. 제가 정말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 인스타 댓글창을 가끔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 듣기 싫어서. 그 댓글 또 닫았더니 트래픽 안 일어난다고 팔로잉이 안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열어놨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저희 스스로 요즘 해요. 그 마음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에게 수용당하지 못하나?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행동이나 말을 바꿀까? 근데 그건 결국 나다움이 아닌데. 여러분, 아름답다가 예쁘다는 뜻이 아니래요. 아름은 나답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름이라는 것은 나답다는 거죠. 근데 나다운 게 좀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물론 이제 나답게 산다고 막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컬러를 갖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인데, 근데 한국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유난히 남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가 많아요. 근데 왜 남한테 관심이 많겠어요? 나한테 관심이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필요 이상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나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건 자기 길이에요. 내가 뭘 의미 있어 하지? 내가 뭘 흥미로워하지? 그게 그 사람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자꾸 걷다 보면 자기 그것도 많은데 뭐 남한테 신경을 쓰겠어요. 내 그것도 지금 하기 바쁜데. 제가 이 엽서를 받고 보니까 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모습이 내가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제는 주체자인 우리 학생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 학생은 어떻게 살길 원하냐?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제가 지금 물어보면.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계속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어.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기 전에 꼭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는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그걸 왜 묻겠어요? 여러분, 기적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 그 사람의 의지래요. 의지 아니면 소망. 어떻게 살기를 바라냐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분이 남자한테,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똑같은 말을 2번 이상 하는 거는 해결책을 묻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래요. 자, 여자분이 머리를 했어요. 잘랐어.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이상하지? 지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지가 보면 몰라요? 약속 안 지킨 것 때문에 이상한 거지 원장님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2번, 3번을 자기야 나 이상하지? 나 이거 이상하지? 이상하다고요. 자기가 보라고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핸드폰으로 사진 모드로 해서 나 쪽으로 비춰가지고 한번 봐봐요. 이상하다고요. 근데 2번, 3번 묻는 것 이 여자분의 심리가 뭐라고요? 애정이 있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너의 의지가 무엇이냐가 엄청 중요하대요. 너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 엽서를 보면서 저도 저한테 딱 묻게 되더라고요. 창우가 댓글에 대해서 상처받고 그러는데 넌 어떻게 살고 싶어? 그때 의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꾸 주저주저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물어보는 거하고 점을 치러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 좀 다른 물어봄이 있다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물을 조심해야 돼요? 불을 둘 다 조심해야죠. 물에 빠져도 뒤져. 불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아니라 진짜 나의 의지.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되고 싶어? 넌 의지가 있어? 어떤 의지야? 왜냐하면 그 의지가 눈싸움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눈싸움? 눈 뭉쳐가지고 눈싸움을 하다가 눈 사람을 만들 때는 그 중심에 뭘 넣어요? 돌이요? 와, 나 순간 욕 나올 뻔했네. 눈 사람에 돌을 넣어서 이마를 연탄재죠. 자, 연탄재를 중앙에 놓고 눈을 굴려야 눈이 잘 되죠. 그 흰색 다 탄 거 그거로 안에를 이렇게 뚝뚝뚝 해가지고 굴려야 눈이 이렇게 잘 굴러간다고요. 자, 그 연탄재가 뭐냐? 우리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는 왜 들어야 되냐면 해답을 얻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정말 좋은 사랑과 에너지로 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나는 나를 그렇게 안 보고 남이 잠깐 해주는 좋은 에너지로, 좋은 말로 그냥 떼어버리게 돼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서로 교감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예요. 안 그러면 계속 이런 말 들어도 잘 안 돼. 눈이 무너져 버려. 그러면 이제 야, 그 김창호 강연 어때? 나 옛날에 들었는데 그때만이고 효과가 크게 없었어. 나 요즘 많이 안 듣잖아. 나 요즘 그 사이다 이호선 선생님 많이 듣잖아. 이런 에너지와 이런 교감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나가 나에 대한 좋은 시선을 보내기 위해서 마중물로서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건강해지거든요. 결국은 내가 나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가 있어요. 오늘 여기 콘서트 오다가 자빠지면 요즘 별일 없다 했다 지랄연병. 아우 정말 토요일 날 집에 있으면 되는데 씨 그냥 진짜 씨. 그 소리가 들리죠? 미국에 이민 왔는데 힘든 일 겪었어요. 아, 내가 이제야 진짜 본격적으로 큰 나라에 왔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아, 한국에서 살 걸 씨 내가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그때 우리의 마음에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은 적 있죠? 소리는 전기 신호거든요. 이미 뇌 안에 있어요. 전기 신호가. 그게 입 밖으로 나올 건지, 그림으로 그릴 건지, 노래로 할 건지, 몸으로 표현할 건지, 그 2차적 언어로 변환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도와줘야 돼.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를 가끔은 마주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지금 청년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21살에 이런 얘기를 들으러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왔다는 거는, 지금 아마 8월에 군대 가는 애들 오늘 술 처먹고 내일 술 처먹고 아이 뭐 그런 것도 필요한데 본인에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해요. 군대 가기 전 본인에게.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김창욱 교수님, 선생님, 근데 교수에서 왜 선생으로 바꿨어 갑자기? 아, 나 진짜 기분 나쁘네 진짜. 선생님이 뭔가 조금 더 친근해서 그래서 너무 내 자신에게 고맙고, 앞으로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사람, 나다운 사람이 되어줬으면 해. 화이팅! 여러분 봐봐요. 아까 우리 교수에서 선생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제 안에 교수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딱 저 말에 우리가 확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수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웃음의 소재로 엄청 요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묘미예요. 이게 똑같은 건데 그걸로 죽을 수도 있고, 똑같은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재밌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울 수도 있어요. 그게 외모일 수도 있고 내 학력의 열등감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해.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또 교수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지가 열등감이 있으면 나 교수 돼야지.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하면서 영상을 보거나 현장에서 웃거나 머리가 확 도는 지점들은 주로 상대적으로 제가 거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유쾌해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삶은 부족함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말하고 너무 놀라버렸어.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살쪘으니까 완전히 살이 빠져서 절대적 상황이 되는 그 상황에 가고 싶고, 또 그 상황이 되니까 또 피부가 늘어졌고, 그러니까 그걸 또 채우고, 나이 먹으니까 또 젊음은 또 빠졌고,
그러니까 또 뭐 지식도 채워야 되고 외모도 채워야 되고 뭣도 채워야 되고 또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그거 얘기하니까 또 그걸 가려야 되고. 근데 제가 보기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채우겠어요. 그래서 모자란 걸 완벽하게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모자란 것에 대한 우리의 시선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수능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줘요, 진짜. 모자란 것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모자란 것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라는 거죠. 너는 너의 모자람을 어떻게 바라보니?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자꾸 받아 먹는 게 아니라 그걸로 내 안에 있는 나한테 에너지를 줘서 그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힘을 기르는 거라는 거죠. 완전 다 설명, 저 대성학원처럼 다 했어요. 군 생활이 아무리 요즘 좋아졌다고 해도 쉽지 않고 힘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데 군대 들어갈 땐 소년이었다가 좋은 생각으로 군 생각을 임하잖아요. 그러면 맨이 되어서 나올 수 있어요. 수많은 국군과 뭐 소방, 뭐 경찰, 뭐 그런 분들이 다 자기 인생들을 바쳐서 이 분단 국가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